양봉교육의 중심, 양봉정보의 플랫폼, 박종규 양봉TV입니다. 2026년도 1월달 이어서 2월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금년도는 작년과 확연하게 다른 그런 계절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달에 이어서 2월 초순까지 아주 강추위를 보이는 그러한 환경이죠. 이럴 때 벌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지금 남쪽에서는 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1월 초순부터 봄벌을 시작해서 지금 화분떡이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지금 벌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벌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빠글빠글해 되느냐? 아닙니다. 벌은 예를 들어서 1월 4일날 깨웠다 할지라도 봄벌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한 달 1벌이 태어나는 일자가 21일이잖아요. 시작해서 1월 4일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창 산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왕벌도 배란을 해야 되고 1벌도 준비를 해야 되고 탈분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일주일 열흘 갑니다. 지금 한 달 됐지만은 지금도 출랑이 할 수가 없어요. 왕창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과운을 해가지고까지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는 분이 있는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다는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 벌이 약한데 대한과 소환이 들은 1월달에 가온을 해서 화분떡을 넣어주고 한다고 해서 벌이 늘어나냐? 천만이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미 작년 가을에 월동을 지나야 될 벌이 강하게 들어간 분입니다.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강하게 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관리하다 보니까 약군이야. 이걸 가지고 가온을 해서 간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군은 역시 약군입니다. 그 늘어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가 반면은 우리 이주 내륙의 지역이 어떻습니까? 영하의 날씨가 돼서 지금 한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한강이 얼라 그러면요, 영하 7도 이하 10도 해서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됐을 때 한강이 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 경기도 남양주 양평과 바로 경계, 즉 팔당댐 주변 양술이라는 주변에 제가 있습니다. 팔당댐을 상류와 하류를 전후해서 지금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날씨에 여러분들이 봄벌이 시작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초도 말씀드렸고 1월 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 따뜻하다고 해서 벌이 날라 나오는 거 보고 절대 봄벌 시작하지 마라. 벌은 지금이라도 햇볕이 나가고 따뜻하면 바로 날라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그 신호가 바로 봄벌이 시작하는 신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탈분, 똥 싸러 나오는 겁니다. 벌은 자기 방 안에서 절대 똥을 싸지 않습니다. 똥을 버리러, 배설물을 버리러 나오는 걸 보고 아, 이제 우리는 봄벌이 시작해도 되는구나 하고 섣불리 손을 댔다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옆에 친구가 봄벌이 시작했으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남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언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지금 보면은 입춘을 전후해서 입춘이라 할지라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 된다면은 밤에 영하 10도 15도 이런 내려가면은 봄벌 시작하면 안 되죠. 따라서 낮의 온도도 춥다는 겁니다. 지금 2월 초까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보면은 언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입춘은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모레가 곧 우리 구정이 설날이 오는데 설날 지나고 나서 봄벌이 시작하면은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늦지 않나? 우리 친구는 2월 초에 깨우는데 말이에요. 아, 여러분 한열을 늦게 깨우면 어떻고 빨리 깨운다고 그만큼 큰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맞춰서 잘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은 봄벌 시작은 늦을수록 좋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은 2월 중순 양봉관리, 자극사약,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탈분, 축소, 질병방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중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교재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이 책에 보시면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초를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본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다면 본본을 깨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면은 사실 우리는 뭐 깨운다라고 배웠지만은 그 용어가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본본을 시작한다는 게 맞습니다. 깨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벌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벌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알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용어도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자고요. 깨우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본 시작이 맞다. 자, 본본 시작. 본볼 시작을 하는 것은 시점은 언제 할지라도 언제 해야 되느냐. 저는 늦게 할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늦게 한다고 해서 4월달, 5월달에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며칠 차이입니다. 입춘에 하느냐, 입춘 후에 설 이후에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1월달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내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온도가 2월달까지 상승한다면은 1월달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외기 온도에 기준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밤에 영하의 날씨가 몇 도까지 내려가느냐, 또 낮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여기를 기준해서 우리 본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간에 보면 영하 10도 날씨가 계속 지금 1월달부터 2월 초까지 지속됐는데, 아이고 입춘이 됐으니까 벌 시작하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기 온도가 올라갈 때 지금 보니까 이제 10일 이전으로 2월 초순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혹한기가 시작됐습니다. 차츰차츰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분은 우리 구정 설을 지나고 나서 본포를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설날 되면 벌이 막 이래 좀 날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해야 되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몇 마리 날아 나온다 하지 말고 설 지나고 나면은 우리 설날이 17일이니까 17 지나서 19, 20 이때 그 이후로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본포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분떡, 대용 화분을 넣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본포 시작한다는 것은 대용 화분떡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대용 화분은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화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용 화분떡을 만들어서 해주시는데, 이 화분떡의 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작년에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죠? 깨울 때부터 이 화분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름 화분떡을 넣기가 바로 본볼 시작인데, 이때 넣으면서 첫째 해야 될 게 뭡니까? 화분떡 식량이 안에 들어있고 화분떡도 넣어주고 하면은 안에 보온입니다. 보온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온입니다.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부 보온제도 있고, 보온제를 하는 것도 있고, 보온제, 외부 보온제도 있고, 등등. 이것도 하나의 보온입니다. 그렇죠? 소문 좁히기, 이것도 보온이 됩니다. 그렇죠? 또 비닐 개포, 이것도 하나의 보온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 정리하다 보면 축소, 이게 전부 보온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한데 비닐개포 딱 들어있습니다. 비닐개포는 본볼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비닐개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월동 기간에 겨울에는 하지 마라 그랬죠. 비닐로 인해서 안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잘못된 우리나라 볼통, 밑창이, 환기창이 없는 볼통은 절대로 비닐개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월동 기간에 지금은 해야 된다는 거죠. 버린자 들락날락하고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 월동 기간에 비닐개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떠냐? 요즘 여러분들이 나오는 환기창, 밑창이 뚫려 있는 환기창, 겨울에 환기창을 밑에 바닥을 좀 열어놓습니다. 그때는 비닐개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습기가 안 차고 벌들이 포송포송하게 되죠. 자, 그래서 비닐개포는 보온의 의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봄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시면서 지금 봄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계속 추웠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 계신데 하신 분들이라도 비닐개포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날씨 따뜻한 날 골라서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보온 요걸 철저하게 해두시라. 자, 이렇게 했으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걸 다 했어.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벌통 열을 내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벌통 열기 내검. 봄볼 시작을 한 이후에 벌통 뚜껑을 며칠 만에 열어야 됩니까? 봄볼 시작하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 후나 아니면 보름 후나 자꾸 열어봅니다. 그죠? 절대 그렇게 빨리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화분떡도 넣어줬고 이렇게 다 해놨으면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다 해놨으면요 우리가 할 건 다 했어요. 나머지는 벌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 것 있고 보온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산란과 육아가 왕성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저는 30일까지 30일 전에는 열지 마라. 30일 정도, 35일에도 괜찮습니다. 왜? 봄볼 시작하고 나서 30일까지는요 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자, 2월 1일 날 딱 우리가 봄볼 시작했다고 봐요. 시작해서 2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에 1벌 20일 만에 태어나죠. 그러면 2월 21일 날 태어나는 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한두 마리 있겠지. 우리가 바라는 건 한 장에 팍팍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자꾸 건드려가지고 벌통 뚜껑을 열게 되면요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벌통 내부의 시스템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거 한 복구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열지 말라는 겁니다. 열지 않는 것이 벌한테는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15일이나 10일 안에 열어가지고 상황을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 산란하는 거 봐야 되는데 만약에 벌통 뚜껑 열어가지고 산란 안 하는 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여왕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 통 포기해야 돼요. 그럼 전체 통에 내 벌통에 100통이 있다 하면 한 50통 정도가 여왕벌이 없고 산란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몇 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몇 통 때문에 100군을 다 건드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봄불 시작하면 30일 돼도 태어나는 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바로 산란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일, 35일, 늦게는 35일까지도 절대 이럴 거죠. 가만히 두십시오. 아니 가만히 두면 나 죽기 나중에 터져 나와가지고 아니 난장판되고 엉망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소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난장판되고 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그것이 바로 벌을 도와주는 거다. 봄불 시작을 해서 보통 여러분 약재를 많이 합니다. 시작하면서 봄불 시작하면서 바로 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드기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유무도 판단하지도 않고 바로 약재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있으면 안 될 텐데. 작년에 11월달, 10월달, 9월달 그때 열심히 잘 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약제를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응애가 몇 마리 있다 할지라도 안 하셔도 돼요. 그 몇 마리로 인해서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봉분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마리 있는 게 혹시나 우리 봉분을 무너뜨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약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약을 하시면요, 산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꼭 하시는 분은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난 작년 가을에 이거 약을 부실하게 했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초에 하는데 딱 한 번만 하십시오. 그 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속살만 살상률이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 골라가지고 영상 10도 되는 날을 골라서 분무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옥살산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안 해야 되는 게 좋은데 전혀 난 도저히 이걸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땐 하시라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다 죽을 판이니까. 그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약제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벌이 늘어난 만큼 진드기 많이 늘어나서 내 복은 다 망가지지 않느냐? 안 집니다. 나중에 후속적으로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약은 절대로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자극사약입니다. 자극사약. 여러분, 자극사약을 또 며칠 후에 하는지요? 봄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자극사약은 며칠 만에 하느냐? 봄벌 시작하면서 바로 비닐봉지 사용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동네 친구 형님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열흘 후에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극사약 봄벌 시작하고 나서 언제쯤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저는 30일 후에 30 후부터 자극사약을 해라. 그럼 그동안은 뭐 하느냐? 30일 전에는 물만 줘라. 물은 필수적입니다. 왜? 화분떡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걸 애벌레한테 먹이려고 그러면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물을 공급하는 거야. 자극사약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안에서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되냐? 한 달 후에 자극사약을 그래도 됩니까? 그럼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어디 기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자극사약을 그러면 봄벌 시작하면서 주시는 분들은 어느 기준에서 왜 줘야 되는지 뭐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자극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극사약이라는 것은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극이에요. 자극. 산란과 육아를 자극하는 식량입니다. 왜? 이제 외기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벌통 안에 대형 화분도 많이 들어있고 보온도 확실히 다 해놨고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외부에서 자연 화분이 들어오거나 자연 식량이 들어오는 걸 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부터 모든 온도가 좋아지고 하니까 환경이 되니까 먹거리 들어온다. 그래서 산란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자극사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일찍 주게 되면 왜 30일이라는 게 여기 나왔느냐? 지금 봄벌 시작했을 때 대용 화분 줬잖아요. 이미 월동 사양이 지금 우리가 좋기 때문에 식량이 벌통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량을 조금씩 파가지고 먹어 올라가면서 빈 공간을, 빈 소방을 만들면서 거기다 산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극사양을 내일 모레 또 줘야 되는데 말이야. 뭐 조금씩 줄 필요는 있나? 한꺼번에 한 대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산란한 그 공간의 빈 소방에 설탕물을 다 갖다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한 대박 주고 나면 내일 보면 없어요. 이걸 다 먹었느냐?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빈 방에다 다 저장해놨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그 빈 방을 산란해야 될 공간을 식량으로 다 채워버렸어. 산란 영역이 좁아졌죠. 그 벌이 안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놔놓고
벌이 왜 이리 안 늘어나지? 안 늘어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휘장을 퍼붓으니까. 그 자극사항을 절대로 30일 전에 주셔도 안 되고 주더라도 양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자극사항은 30일 이후에 주도 소량으로 줘라. 소량으로 줘라. 왜? 30일 동안은 계속 안에 있는 우리가 월동시장 좋은 걸 파가지고 뭐가 올라가면서 본능적으로 애들이 산란 빨리 파먹고 빨리 공간에 산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봄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게 되면 자꾸 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산란 영역이 좁아진다. 그래서 30일 이후에 줘야 되고 자극사항을 주더라도 소량으로 줘야 된다. 어느 정도 한 홉, 두 홉씩 주되 만약에 2홉을 준다. 2홉을 준다라고 했다. 1회에 준다라고 하면 7일 간격으로 줘라. 요 한 홉을 줘도 괜찮습니다. 자극이기 때문에. 어떤 분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 양을 100ml씩 100cc입니다. 100cc씩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에 채우는 양이 많지 않도록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벌이 빨리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자극사항이라는 걸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벌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그냥 막 한꺼번에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과 대응 화분 주고 본 약재는 하지 말자. 물은 언제? 봄벌 시작하고 나서 주되 한 달 동안은 물만 줘라. 왜? 꼭 필요합니다. 자극사항은 설탕물을 주는 자극사항은 바로 주지 말고 봄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30일 이후에 줘라. 주되 양은 어떻게? 소량으로.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한 홉도 줘보고 2홉도 줘보고 100ml씩 한번 줘보십시오. 그게 자극사항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봄벌 시작할 때 2월 중순에 하시라는 겁니다. 2월 중순에. 요거를 잘 지키시면은 다소 여러분들 봄벌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가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여러분들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 별 3개. 30일 동안 절대 열지 말자. 그런데 이놈의 성질머리가 안 좋아서 조급증도 나고 일이 산란했나 안 했나 어느 정도 했나 궁금해서 죽겠어요. 그래도 참으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합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또 벌통 열어가지고 산란하는 벌통이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물론 합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한두 통 때문에 전통을 다 열어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포기해요. 한두 통.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통 하다 보면 몇 통 없어지고 실패하는 수 있어요. 한 통도 실패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꼭 뭐 실패를 하기보다도 그렇게 안 되는 통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100군 했다 100군 다 아시 그 개화시기에 다 100군이 다 꿀이 왕창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100군 했으면 그중에서 30통만 강한 통을 만들어가지고 가야지 꿀을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본군이 전부 예비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통, 100통 다 살리면 좋죠. 이 봄에 누구 모릅니까? 그러나 한두 통이 산란 안 하는 걸 보고 수백 통을 다 열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손해보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 꼭 잘 지켜서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봄에 자 25년도와 26년도에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양봉의 기술, 표준화된 기술, 기준화가 되어 있는 기술로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봄에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고 해서 또 만물이 소생하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바로 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술이 부족하다 분들이 있다면 우리 박종규 양봉TV 즉 양봉교육중앙에서 1년 코스에서 마스터 과정을 지금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셔도 되고 여기는 오셔서 하는 오프라인 교육 또 저 먼 데서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신청이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참여하시면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금년에도 봄벌 분양을 일부 남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잣벌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금년에 매년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시군별로 지금 보조사업, 양봉에 대한 보조사업 다른 예산들을 우리가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양봉에 대해서는 많은 그 예산을 배정을 해서 크게 이렇게 다른 것보다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지금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 뭐 화분이라든지 여러분 장비할 거 여러분들 많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중앙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특히 화분떡 있죠. 화분떡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은 바로바로 만듭니다. 이 화분을 만들어 오래 두시게 되면요 그 미생물들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효과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발효한다 그러잖아요. 저희들 화분 발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화분도 여러분들에게 도착되는 시간이 빠르면은 4, 5일 늦어도 일주일 이렇게 빨리 도착이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만 해가지고 봄벌한테 넣어주시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발효가 되면서. 그리고 영양 레시피도 정말로 애벌레에게 유봉에 맞는 레시피 단백질을 듬뿍 넣고 소화 효소제 여러가지 미생물 이런 걸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조사업으로 여러분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화분으로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화분을 신청하시고 화분떡을 사가시면 됩니다. 그런 서류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보조사업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럼 나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관련이 없다. 그런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사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중순에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봄벌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는 정말로 내가 실패했지만은 26년도 박종규 양봉TV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정말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 습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저 말고도 또 다른 유튜브 다른 기술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골라서 하시고요.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서 벌통 뚜껑 열고 그냥 닫지 말고 꼭 본중앙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순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